아유, 날씨 정말 덥죠. 이 폭폭 찌는 여름에 에어컨 없이는 정말 힘든데요. 그런데 또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걱정 드시죠? 아이고, 이러다 전기세 폭탄 맞는 거 아니야? 또 잠깐 마트 갔다 올 건데 에어컨 이거 끄는 게 맞아, 켜두는 게 더 낫다던데. 이런 고민들 아마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 나올 때마다 혹시 많이 나올까봐 마음 졸이시는 경우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요, 30년 경력의 에어컨 전문가가 알려주는 정보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어르신들도 쉽게 따라 하시면서 전기세는 확 줄일 수 있는 그런 비법들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얘기 잘 들어두시면요, 어쩌면 매달 내는 전기세를 절반까지 줄이고 또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까지 받으실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아주 사소한 습관 때문에 사실 불필요한 전기세를 내고 계신 경우가 많거든요. 오늘 저희가 짚어볼 몇 가지만 잘 실천하셔도 올여름 전기세 부담은 정말 크게 덜 수 있으실 겁니다. 아, 정말 기대되네요. 그럼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것부터 제가 바로 여쭤볼게요. 한 30분, 뭐 길어야 1시간, 이 정도 잠깐 외출할 때요. 저는 당연히 에어컨 끄고 나갔거든요. 근데 이게 오히려 손해라는 얘기가 있던데 정말인가요? 네, 그게 맞습니다. 특히 요즘 많이 쓰시는 그 인버터용 에어컨 있잖아요. 그건 이제 쉽게 말하면 처음 켤 때 전기를 가장 많이 써요. 아, 처음에요. 네, 실내 온도가 다시 막 올라간 상태에서 에어컨을 탁 켜면 그 처음 몇 분 동안은 평소보다 전기를 거의 뭐 3배까지도 쓰거든요. 그래서 한 90분, 그러니까 1시간 반이죠. 그 정도 이내로 짧게 외출하실 거면 에어컨을 끄지 않고 그냥 켜두시는 편이 오히려 전기세 아끼는 데는 더 도움이 됩니다. 와, 1시간 반이 기준이군요. 저는 뭐 30번만 나가도 무조건 껐는데. 아, 잘못 알고 있었네요. 그럼 그 제습 모드는 어떤가요? 제습으로 틀면 왠지 전기를 좀 덜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것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사실 냉방 기능이나 제습 기능이나 에어컨 밖에 있는 그 실외기는 거의 비슷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량 자체에는 뭐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아, 그래요? 비슷하군요. 네. 다만 이제 비가 많이 오거나 장마철처럼 집안이 아주 습할 때는 당연히 제습 모드가 더 쾌적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죠. 근데 여기서 좀 더 효과를 보시려면요. 처음부터 제습을 트는 것보다는 일단 냉방으로 온도를 좀 낮추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습으로 바꾸는 게 좋습니다. 아하, 먼저 시원하게 하고 나서 제습으로? 네, 그게 체감 만족도도 더 높고 효율 면에서도 조금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꿀팁이네요. 기억해둬야겠어요. 그런데 바람 방향 하나로도 전기세가 달라진다는 건 정말 생각도 못 해봤어요. 당연히 에어컨 바람은 이렇게 사람한테 바로 와야 시원한 거 아닌가요? 전 늘 그렇게 했거든요. 허허, 그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시긴 한데 에어컨의 그 냉방 원리를 생각하면 조금 달라요. 기본적으로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가라앉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에어컨 바람 방향을 위쪽, 그러니까 천장 쪽으로 향하게 설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찬 공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방 전체에 더 빠르고 골고루 퍼지거든요. 이렇게 하면 설정해 놓으신 온도에 더 빨리 도달하게 되고 그럼 실외기가 쉬는 시간이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전기세가 절약되는 원리죠. 와, 위로 틀어야 되는군요. 네. 그리고 혹시 에어컨 바로 앞에 뭐 키 큰 가구나 이런 게 바람기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순환을 방해하거든요. 아, 그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리고 리모컨 보면 뭐 자동이니 오토니 AI, 스마트 절전 이런 버튼들이 많던데 이런 거 누르면 진짜 절약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아, 네. 그거 아주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름은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게 붙여놔도 대부분 비슷한 원리로 작동하는데요. 이 자동 관련 모드들은 실내 온도가 사용자가 설정한 값에 딱 도달하면 에어컨이 스스로 알아서 운전 강도를 조절해요. 약하게 틀거나 잠깐 멈추거나 하면서요. 그래서 불필요한 전력 소모를 최소화해 주는 거죠. 그냥 일반 냉방으로 계속 세게 트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오, 그냥 믿고 누르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실제 어떤 실험 결과를 봐도 자동 모드를 사용한 집이 전기세가 훨씬 적게 나왔다고 하고요. 리모컨에 혹시 그런 버튼이 있다면 꼭 한번 찾아서 사용해 보세요.
다만 아주 오래된 구형 에어컨의 AI 기능은 그냥 단순 온도 조절 기능일 수도 있으니 그 점을 좀 참고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동 모드 저도 오늘부터 꼭 써봐야겠네요. 그 외에 또 우리가 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필터 청소 같은 건 아는데도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죠. 근데 정말 기본이면서도 효과가 큰 게 바로 그 필터 청소입니다. 필터에 먼지가 꽉 막혀 있으면 공기순환이 제대로 안 되니까 당연히 냉방 효과가 뚝 떨어지고요. 에어컨은 설정 온도를 맞추려고 혼자서 더 세게 돌아가게 돼요. 전기를 더 많이 먹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한 2주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필터를 꺼내서 그냥 물로 쓱쓱 헹궈주시기만 해도 월 전기요금을 정말 눈에 띄게 뭐 몇만 원까지도 아낄 수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물 청소.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햇빛 차단인데요. 여름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그 뜨거운 직사광선 있잖아요. 이게 실내 온도를 직접적으로 확 높여서 에어컨의 부담을 엄청 줍니다. 그렇죠. 햇볕 뜨거울 때 들어오면 집안이 후끈하죠. 네. 그래서 암막 커튼이나 아니면 좀 밝은색 블라인드 같은 걸로 창문을 가려서 햇빛만 잘 막아줘도 냉방 효율을 10% 이상 높일 수 있다고 해요. 와, 10%나요. 필터 청소랑 햇빛 차단. 이 두 가지만 잘 지켜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습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어르신들께는 특히 정부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것도 큰 힘이 될 텐데요. 혹시 그런 제도도 있나요? 아, 네.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인데요. 이게 소득 기준하고 또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가구가 신청 대상입니다. 특히 세대원 중에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계시거나 아니면 영유아, 장애인, 또 중증 질환자 같은 분들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에너지 바우처요. 네. 선정되시면 여름철에는 에어컨 같은 냉방비, 그리고 겨울철에는 난방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고요. 가구 원수에 따라서 지원 금액이 좀 달라지는데 최대 70만 원까지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와, 꽤 크네요. 네. 그러니까 혹시 우리 집도 해당될 것 같은데 싶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꼭 거주하시는 곳 주민센터에 한번 문의해 보시고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에너지 바우처. 이것도 꼭 기억해야 할 정보네요. 오늘 정말 알찬 정보들이 많았어요. 짧은 외출 시에는 에어컨 켜두는 게 나을 수 있다. 제습 모드는 온도 먼저 낮추고 튼다. 바람 방향은 위로, 자동 모드는 꼭 쓴다. 그리고 햇빛 차단과 필터 청소는 기본. 마지막으로 에너지 바우처까지. 네.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뭐 다 기억하기 어려우시더라도 딱 한 가지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바로 한번 실천해 보시면 분명히 다음 달 고지서에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친구분들이나 가족분들께도 꼭 좀 나눠주세요. 이 작은 정보 하나가 올 여름 우리 가족 또 이웃의 전기세 걱정을 시원하게 덜어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실생활에 도움되는 유용한 정보들을 더 쉽고 빠르게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여러 방법 중에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꼭 바꿔봐야겠다 하는 것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 작은 실천 하나가 올 여름을 더욱 시원하고 또 알뜰하게 만들어줄 겁니다.